예, 매주 금요일은 나비 효과 시간이죠. 세상에 직접 알 수 있는 혹은 알 듯 말 듯한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또 뒤 이면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사안들을 풀어가면서 증시의 종목들과 연결시키는 시간입니다. 한상혁의 나비 효과,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인 앵커. 네, 지난 14일 사우디의 심장이 폭격됐습니다. 이 드론 10대가 1000km 상공을 날아와서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폭파시킨 건데요. 때문에 사우디의 석유 수출량 50%가 타격을 입었고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10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우디의 국방비 지난해에만 8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세워놓고 본다면 미국, 중국, 그다음이 사우디일 정도로 이 사우디의 국방비 투자력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 고작 1000만 원짜리 드론 10대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출렁인 겁니다. 자, 이 직후에 사우디 실권인 무함마드 왕세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 SOS를 친 건데요. 이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대공 방어 체제 구축에 힘 좀 써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리나라한테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은 걸까요? 우리나라가 현재 이 안티 드론, 여러분 이 안티 드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안티드론이요, 공격용 드론을 초정밀 레이저로 포착을 해서 격추시키는 기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안티드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는 카이스트에서 이 GPS를 조작을 해서 이 공격용 드론을 잡는 그런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경계심이 커지다 보니까 안티드론에 대해서 많은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안티드론 시장 전망 향후 5년 동안 4배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꿈을 먹고 사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안티드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써부터 안티드론 관련주 검색도 활발하게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드론이라는 게 실제로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뜬구름일지 이 한상혁의 나비 효과에서 오늘 안티드론의 실체 파헤쳐 보시죠. 예, 그가 돌아왔습니다. 한상혁의 나비 효과,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론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 앵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폭격, 그것 때문에 드론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당시 상황과 현재 여파가 어떤지부터 좀 점검을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지난 14일이었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우디 아부카이크 타랑 석유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2곳이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요. 아부카이크 타랑 시설은 이제 아람코 보유 시설 중에 가장 큰 시설입니다. 이제 고유황 원유를 저유황 원유로 좀 처리하는 설비인데요. 사우디 아람코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50% 이상인 570만 배럴 수준이 생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좀 밝혀졌고요. 이는 사우디 전체 타랑 설비의 58%가 넘는 수준이고 오펙 전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20%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피폭을 당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불길은 잡았었고 아람코 측에서도 일단 200만 배럴 정도를 바로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11월 말까지 해서 완전히 정상화 단계까지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밝히면서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폭격을 당할 당시만 해도 유가가 1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면서 유가가 빠르게 좀 안정을 되찾았죠. 물론 미국에서도 전략 비축률을 푼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도 안정을 찾았었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부카이크 설비 단지가 이제 위성에서 내려다본 사진인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공격을 당한 모습이 위성으로도 쉽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등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작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이게 더욱 놀라운 거는 이번 공격이 저가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단 말이에요. 세계 원유 공급의 근간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를 다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 아람코의 핵심 석유 시설이 공격을 당했다는 점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동맹국이 어딘지 아시죠? 동맹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예, 예. 미국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인데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사우디의 가장 핵심 시설이 드론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는 점이 바로 이제 방공망하고 방어가 뚫렸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사우디 테러 이후에 예멘 후티 반군에서는 자신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번 공격을 당하기 전 5월에도 드론을 통해서 사우디가 공격을 당한 적도 있었고 8월에도 드론 10대가 샤이바 천연가스 공장을 좀 공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일단 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멘에서 이번 공격을 당했던 거리가 1000km가 이제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공격을 했던 드론인데 이런 드론 가지고는 800km 이상을 비행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비행을 시킨다고 하면 실제 비행 거리는 절대 1000km가 넘을 수 없다는 점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주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멘 반군은 본인들이 이란의 드론을 개조해서 성능을 개조해서 이런 공격을 감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공격의 주체가 이란인지 예멘 반군인지 뭐 저로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드론에 의해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드론 제작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비싸도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최인앵커는 뭐 1,000만 원짜리라고 얘기하대요. 뭐 예. 그렇죠. 드론 자체는 네. 1,000만 원 정도 할 수 네. 있지만 거기에 미사일을 장착하고 배터리를 개조하고 이런다라고 하면 아무리 비싸도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비용으로 사우디의 대형 석유 시설 그것도 미국의 비호 아래 있는 사우디의 시설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점이고요. 네. 즉 무인 항공기 드론에 대한 무기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예전에 이제 미군이 이라크 시설이나 이렇게 공습할 때 보면 뭐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몇십억 원씩 하는 예, 그런 그렇죠. 미사일로 초토화를 시키고 그랬는데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정말 드론이 가서 그런 공격을 했다는 게 다들 충격적인 거고요. 산업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건 그렇고 산업 측면에서 이제 드론에 주목하는 건데 이전부터 뭐 그런 예측은 있었습니다. 워낙 뭐 택배도 하고 항공 촬영도 하고 뭐 농약도 뿌리고 드론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렇게 악용될 사례들에 대해서 예측은 했었는데요. 드론 시장이나 무인 항공기 시장은 그러면 계속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네. 하고 있는 시장은 분명히 맞는데요.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전자광학 장비, 즉 센서라든지 네. 레이더,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소형화되고 그리고 연료 소모를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드론을 정말 폭넓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예는 정말 많은데요. 영화 촬영, 그리고 예능 촬영 이런 거는 드론을 통해서 거의 다 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말씀하셨듯이 피자 배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네. 택배 배달도 실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군용으로서의 무인 항공기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군의 피해 없이 그리고 적의 핵심 시설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거의 다 관여를 하고 있죠.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드론. 맞습니다. 그죠? 다양한 네. 드론을 정말 이용을 좀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각 국가들마다 무인 항공기의 무기화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늘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좀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되는데요. 서울이라는 데가 DMZ 비무장지대에서 약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좀 있고 네.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 경기도권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 등 엄청난 산업단지가 좀 몰려 있습니다. 예, 중동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1000km가 떨어진 데에서도 공격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 전역이 드론에 의해서 공격이 가능한 범위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범위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산업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커져 나가겠지만 이와 같이 궤를 같이 해서 무인 항공기에 의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즉 안티 드론에 대한 시장도 같이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여담입니다만 미국에서 최근에 각광받는 유망 직업이 고액 연봉이 바로 드론
조종 기술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 사태를 보면서 뭐 블랙마켓에 있는 무기 거래하는 분들이야 그거 어디 제품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상업적으로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안티드론 말씀하신 게 안티드론이라는 게 결국 그런 무장 드론이나 이런 걸 막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뭐 폭넓은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드론이 이제 무기화되다 보니까 네. 무단으로 침입하는 드론을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이게 드론이 뭐 무기화된다 해서 뭐 적을 공격하고 미사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협의적으로 말하면 창문을 통해서 날려서 뭐 몰래 뭐 옆집을 뭐 사생활 침해를 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드론에 의한 피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기술을 좀 말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 시설을 드론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방호 장비 성능 검증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처음에 서두에 언급이 됐지만 사우디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한 협력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니까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당하고 직후에 빈살만 왕세자 회동설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사우디가 지금 계획 중인 최첨단 신도시 네온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만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가 됐지만 드론으로 공격당한 사우디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는 세계 최대 IT 회사의 기술력이 절실히 좀 필요했을 겁니다. 네. 뭐 이런 정도는 뭐 저희가 상상을 좀 할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 이후에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가 대공방어 체계 구축에 쏠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대비책은 필요하다는 게 전 세계 국가들의 정부들의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오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 테러 사건으로 단순히 유가가 올라가는 듯 상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촉발된 날개짓이 각 국가의 방위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런 방위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상이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이런 방위비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방위산업 업체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론의 아무래도 최신 기술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이제 이스라엘 이런 업체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 물량으로 가장 많은 데는 중국입니다. 다장이라는 업체가 우리가 이제 예, 소위 이제 아이들 자녀들이나 이렇게 동호회에서 날리고 그런 드론들은 거의 중국산의 예, DJI라는 그 예, 회사 다장 예. 드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방위 산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주목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업체 이제 결론 대미로 들어가서 어떤 업체들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까? 네, 뭐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그런지 최근에 방위산업 업체들 상당히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예. 상당히 좋은데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주가 한번 뭐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네, 나올까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국방과 관계된 이제 회사죠. 뭐 장갑차라든지 뭐 자주포 등을 만들고 최근에는 이제 항공 엔진도 이제 만드니까요. 아무튼 최근에 실적도 좋고 했지만 방위 산업과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LIG 넥스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대표적으로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감시, 뭐 정찰 이런 영역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게 LIG 넥슨의 수주 내역입니다. 피아식별 장비 성능 개량 사업이라든지 30mm의 복합, 뭐 대공화기, 뭐 국지 방공 레이더, 뭐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뭐 아마 군대를 다녀보신 분들은 딱 들어봐도 이게 뭔가 탐지하고 하늘에 무언가를 탐지하는 뭔가를 방어하는 거를 만드는 거구나라는 것을 딱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세계 4대 지대공 미사일 중 하나를 동사에서 만들고요. 신궁이라는 미사일인데 이 신궁이라는 미사일은 이 4대 지대공 미사일 중에 하나인데 이걸 LIG 넥슨이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쪽 분야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저희의 이런 성능 좋은 무기를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뭐 사우디가 이제 아부카이크 원유 테러로 정말 시겁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사우디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상당히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14개 포대의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미국에 이미 6개 포대의 사드를 구매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예. 이들 모두 이제 중고도 이상의 방공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와 같이 저공 비행을 하는 드론 공격에는 좀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사우디는 과거에 중거리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GPS, 뭐 유도 폭탄 등 한국산 무기 체계를 이미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고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의 기술력이 월등하지만 저고도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미국과 뭐 프랑스에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방위산업 업체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해외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i3 시스템의 회사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i3 시스템이라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이 이제 군수용 적외선 센서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국내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분야에서는 이 업체가 독점적인 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유도미사일 무기나 뭐 조준 시스템에 필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적외선 영상 센서라는 게 재밌는 게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차량이 야간이나 뭐 안개 등을 잘 안 보일 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군수용 쪽과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가능성이 높은 자율주행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개가 아주 재미있게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업체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라는 회사가 좀 있어요. 한빛소프트 보시면 이 회사를 아시는 분들 중에는 이 회사 게임 회사 아니야? 게임 회사인데 왜 갑자기 드론 얘기하다가 게임 회사를 얘기하지?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사 게임 회사 맞고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유통했던 회사입니다. 이런 게임 회사를 갑자기 언급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한빛소프트의 계열 회사 현황인데요. 준비된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나오는데 한빛소프트의 계열 회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종속기업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네. 한빛드론이라고 있습니다. 한빛드론이라는 회사를 100% 자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드론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는 아니고요. 드론은 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드론 자체를 생산하는 거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절반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산 드론을 국내에 들여와서 항공 촬영이라든지 전문가용으로 좀 유통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한빛 드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드론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드론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항상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를 좀 잘하신다. 그리고 나는 트레이딩을 좀 잘한다는 분들은 이런 한빛소프트까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탑픽은 LIG 넥슨을 꼽아드리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가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방위산업 업체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부수적으로 i3 시스템과 한빛 소프트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의 나비 효과. 오늘은 사우디 드론 공격에 따른 그 여파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